30년간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 일만 하던 식모. 그녀가 사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녀를 숨겼고 나는 그녀를 의심했고 그녀는 끝까지 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춰진 가족의 진실을 밝히는 힘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대저택.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외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고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죠.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이 집의 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중견기업 태강전자 창업주 한태준의 자택이었습니다. 70살이 된 한태준은 이제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반신불수가 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간병인 겸 가정부인 강말순의 손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회사를 경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물 한 잔도 혼자서 마시기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강말순은 올해 63살. 이 집에 식모로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말순은 33살의 과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이 집은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말순은 늘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집안일을 해왔죠.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런 말순을 보며 무식해서 말은 못 붙이겠어. 남의 집 귀신처럼 붙어 있어라며 은근히 무시했지만 말순은 절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의 아들 한도윤은 40살.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검사가 된 그는 외부에서는 잘 나가는 엘리트였지만 집안에서는 늘 냉소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던 도윤은 말순을 단집합해주는 오래된 가정부로만 생각했습니다. 가끔 말순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곤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고요한 저녁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말순은 태준의 방에서 그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닦아내는 말순의 손길은 30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정성스러웠어요. 무릎을 꿇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닦던 말순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아, 미안하다. 네가 그의 어미인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했구나. 말순의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인 채 조용히 다시 발을 닦았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날 저녁 태준의 기력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준의 방에서 들려야 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서둘러 태준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태준은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말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말순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곧이어 도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검사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윤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말순의 전화를 받은 그는 급히 재판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말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얀 가운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 세심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말수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후 주치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예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던 거 아시죠? 이번에 급성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말순에게 날선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겁니까? 평소의 관리는 제대로 하셨던 겁니까? 말순은 그저 눈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원래 안 좋으셨어요. 약은 제가 늘 시간 맞춰 챙겨드렸고 식사도 심장에 무리 안 되게 짜지 않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유독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럼 왜 미리 병원에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홀로 빈집으로 돌아가 태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어수선해진 방 안에서 말수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다 태준의 서재 안쪽 금고 옆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말순에게라고 태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그 봉투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결국 말순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봉투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옆 보호자 휴게실의 작은 서랍에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그런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 끝에서 말순이 무언가를 서랍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무언가 수상하다는 불신의 씨앗이 도윤의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준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혼미했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태준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들도 그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했지만 말순만은 그 말들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말순아, 말순이, 도윤이한테 말하지 마. 그건 안 돼. 유산,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정해둔 거야. 태준의 이런 헛소리 같은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은 태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도윤이 그 순간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도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유산이라고 하셨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순 씨,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순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냥 정신이 혼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잠시 깨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아, 고마웠다.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네가 가져야 할 차례야.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순을 병실 밖으로 불러내 따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아버지와 무슨 사이입니까?
감히 유산이란 말을 왜 아버지 입에서 들어야 합니까? 단순한 가정부가 뭘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말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비밀이 이렇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편안하시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곁에 있고 싶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을 이용해서 뭔가 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럼 뭡니까?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말순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이 집 사람이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말순의 이상한 말투에서 뭔가 감춰진 것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찬 채 결정을 내렸어요. 당분간 병실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혼란만 가중시킬 순 없어요. 제발이요.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없으면 회장님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말순을 병실에서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 태준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반면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말순이 숨겨둔 봉투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도윤은 병원 휴게실 서랍에서 말순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고 그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평소보다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30년 동안 고마웠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도윤이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윤이에 대한 진실이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로비 의자에서 밤을 새운 채 앉아 있었어요. 잠들지도 못한 채 태준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이 편지가 뭡니까? 도윤이 편지를 들이밀었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저한테 쓰신 편지예요. 그럼 도윤이에 대한 진실이라는 건 뭡니까? 저에 대해 뭘 숨기고 계시는 겁니까? 말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회장님과 약속한 일이에요. 약속이라고요? 저에 관한 일인데 제가 모르면 안 되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어요. 어서 오세요.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사라진 이후 태준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았고 약도 거부했어요. 간호사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죽을 먹이려 했지만 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이, 말순이는 어디 있어요? 태준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병원 간호사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전에는 말순 아주머니가 계실 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적이셨는데요. 식사도 잘하셨고 약도 순순히 드셨어요. 지금은 간호사의 말을 들은 도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말순이 수상한 구석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결국 말순에게 다시 병실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말순이 들어가자마자 태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말순아,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말순은 태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도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서재를 더 자세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윤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이 태준에게 쓴 편지였어요. 회장님, 우리 둘만의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만은 막고 싶어요. 제발 이 비밀만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라는 표현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쓴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라는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아버지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던 중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지금의 말순과 매우 닮아 있었어요. 이게 말순 씨인가? 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이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히 말순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많은 사진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말순이 자신을 돌보는 모습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들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혼란에 빠진 도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말순이 태준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은 여전히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말순 씨, 이게 뭡니까? 도윤이 사진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진은 도윤이 3살 때 말순이 그를 안고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옛날 사진이에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옛날 사진이라고요? 왜 당신이 저를 안고 있습니까?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감히 저를 속였다고요. 제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말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그건 회장님 뜻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속인 적 없어요.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때 태준이 갑자기 눈을 뜨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말순이를 괴롭히지 마.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말순 씨가 제 어머니라는 겁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너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도윤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살아온 40년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도윤이 울부짖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와 저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저는 그냥 집안 식모였고 회장님은 큰 기업의 대표였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관계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당신은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소중한 아이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어요. 도윤은 분노와 충격으로 말순을 밀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살면서 말순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졌어요. 나이 든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번졌고 간호사들이 서둘러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태주는 침대에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말순이를 보내지 마라. 하지만 도윤은 이미 돌아서서 병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병실을 떠난 후 말순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이렇게 터져나올 줄은 몰랐어요.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말순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오래 참아왔던 일이 터진 것뿐이에요. 한편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말순 사이의 갈등을 목격한 충격이 그의 약해진 심장에 큰 무리를 준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태준의 생명 징후는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도윤은 병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것, 그것도 30년 동안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은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말순은 복도 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태주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태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순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어요. 말순아, 미안하다. 도윤이를 부탁한다. 태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생전에 사업을 함께했던 동료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지만 가족이라고는 도윤과 말순뿐이었어요. 말순은 장례식 내내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도윤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말순도 불려왔어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70%를 강말순에게 남긴다. 나머지 30%는 아들 한도윤에게 남긴다. 도윤은 경악했습니다. 70%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용서다.
말순아,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도윤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언장 아닙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말순 씨께서 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모든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도윤은 놀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회장님 곁에 있었던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태준의 유품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자신이 어릴 적 만들었던 조그만 실끈 인형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왜? 도윤은 그 인형을 손에 들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말순이 자신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던 모습,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던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인형 아래에는 말순이 어린 도윤을 업고 찍은 흑백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말순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도윤은 말순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태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엄마, 1989년 여름.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 바로 말순의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말순이 자신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열이 날 때 이마에 올려주던 차가운 수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들이 모두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말순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곳에 연락했어요. 태준의 장례식 이후 말순은 아무에게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거든요. 마침내 옛 동네 이웃의 도움으로 말순이 서울 외곽의 작은 판자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집 앞에서 말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말순은 도윤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순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따뜻한 손길이 모두 어머니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게. 도윤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왜 유산을 포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던 건데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냥 너를 낳은 죄인일 뿐이야. 너에게 제대로 된 어머니 노릇도 해주지 못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죄인이라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 떠올라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것, 제가 좋아하는 음식 챙겨주시던 것, 그리고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실끈 인형을 꺼냈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죠?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어요. 말순은 그 인형을 보며 더욱 울었습니다.
그때 내가 5살이었어. 밤마다 악몽을 꾸어서 잠을 못 잤는데 이 인형을 안고 자면 편안해한다고. 기억나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던 기억이 나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말순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냥 집안 식모였고 회장님은 큰 기업의 대표였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너를 세상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만 키우기로 하신 거군요. 너에게 상처 주기 싫었어. 사생아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가정부로 남기로 했어. 그렇게라도 너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도윤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용서는 내가 받아야 할.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제가 어머니를 상처 줬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살았어요. 말순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이제 함께 살아요. 제대로 된 가족으로 말이에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검사잖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면 상관없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작은 건물에는 사랑법률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도윤은 검사직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검찰청 사무실 대신 소박한 상담소를 선택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진정한 가족의 의미 때문이었어요. 상담소 옆에는 작은 2층 집이 있었습니다. 도윤과 말순이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말순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당당한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도윤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서 상에 올렸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말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는 매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정부들, 그리고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도움을 줬어요.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니에요.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성은 말순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이런 착한 아들을 두시고 말이에요. 말순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의 대학 동기가 상담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 늦었지만 진짜 어머니를 찾았어. 어머니?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었어. 30년 동안 바로 곁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던 거야. 상담소 한켠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과 도윤, 그리고 도윤의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결혼 후에도 말순과 함께 살기로 했고 아내도 그런 도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도윤이 직접 쓴 글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낳아주시지는 못했지만
키워주신 그 손길이 곧 어머니였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사랑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말수는 그 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평생 숨겨야 했던 모성애가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과 말수는 태준의 묘소에 함께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도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말순도 묘비에 손을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도윤이가 이제 진짜 제 아들이 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과 말순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말순이 반찬을 하고 도윤이 밥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평범한 모자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온다고 했죠?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말순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말순도 늦게나마 할머니가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린 시절 말순이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하며 잠들었어요. 이제는 그 자장가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가족, 그리고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도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은 따뜻한 집안의 모습을 비추며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